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6월 28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1528년 명가정 7년 전교하였다. 송인강이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하였다고 속였으니 이는 조정을 기망한 것이다. 속히 먼저 추문하라. 그리고 김광필도 지금 이미 들어왔으니 속히 추문해야 한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6월 28일 경우 일곱 번째 기사 하억수의 처 말정의 공사를 내리면서 이르렀다. 그의 종 복비를 칼로 잔혹하게 살해하였다고 말정이 이미 승복하였으므로 조율을 청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조율하지 말고 언제 무슨 혐의로 무슨 칼로 누구를 시켜 어디에서 상해하여 죽게 하였는지의 절차를 아울러 추열하라. 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28일 경우 여덟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렸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28일 경우 아홉 번째 기사 송인강의 옥중 상소와 적을 만났을 때의 도형을 내리면서 전교하기를 이 상소와 도형은 비록 건부에 내려도 반드시 수리하지 않을 것이니 정부에 두었다가 후일 개복하여 조율할 때 대신하게 보여야 한다 하였다. 그 상소는 다음과 같다. 뜻밖의 적을 만난 종인들이 야인이 왔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야인들이 떼지어 몰려오는데 소리가 우레와 같았고 거리는 20여 보쯤 떨어져 섰습니다. 신은 심사손 및 군관 이인과 함께 창졸간이라 미처 적을 대항할 계책을 약속하지 못하였습니다. 죽기로서 싸우고자 하였으나 기마가 아니면 싸울 수가 없기에 각기 말을 내었지만 허둥지둥 당황해 말을 탈 수가 없었습니다. 신은 사손과 같이 말을 타고 나아갔는데 적기가 갑자기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200여 보쯤 뒤에 떨어져서 추격해 오기도 하므로 신은 옆으로 달려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칼을 맞았고 이어 사손과 동서로 나뉘어 서로의 소재를 잃었었습니다. 신은 적이 좌우에서 추격해 오는데 핍박되어 심사손이 말에서 떨어져 해를 당한 줄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구제할 수 있는 형세가 있었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세가 급박하여 말을 돌려 돌아보고 쏘지 못한 채 겨우 죽음을 당하여 각 이쪽 언덕으로 올라왔으므로 사손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말을 돌릴 때 수호 군관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신도 달려 들어가니 적들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강 이편 450여 보쯤 떨어진 곳 사손이과 앉아 있었던 호분에서 50여 보 되는 곳에 사손이 칼을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신이 400여 보 밖에 추격당하였으니 해를 당하는 것을 보았더라도 어찌 구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상의 사선행 김광필의 조사를 살펴보면 분명할 것입니다. 당초에 적을 만나 사세가 급박하여 적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사손의 종인 천동의 조사가 이미 올라와서 계한 바 있으니 이를 빙고하소서. 신이 사손과 함께 말을 타고 있고 적들이 처음 발동했을 때는 비록 한 곳에 있었지만 사손이 피살된 곳은 신이 추격당하여 겨우 살아난 곳과는 450여 보가 떨어졌습니다. 구하고 못 구하고의 형상은 그림을 그려 올렸습니다. 신이 한 몸의 죽음을 애석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하지 않으면 애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6월 28일 경우 열 번째 기사 박홍린을 홍문관 부교리에 제수하다. 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29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배릉할 때에 교량이나 도로의 손봐야 할 것과 전지에 끼칠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간심하고 겸사복에게 물어 속히 아뢰라. 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29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우의정이행 예조 판서 허경이 아뢰기를 다음 달 3일에 창릉과 경릉에 몸소 배릉하시겠다는 정교는
조종들께서 배령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 온 까닭이니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대주정을 배설하는 일과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모두가 경기에서 준비해야 하니 어찌 그 패단이 없겠습니까? 또 교량을 새로 놓아야 할 것은 없다 하더라도 어찌 손보아야 할 것이 없겠습니까? 만약 금년의 농사가 큰 흉년이 아니라면 진실로 작은 폐해 때문에 배령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금년은 기근이 너무 극심하여 곡식을 먹는 백성은 얼마 되지 않으면 물론 조식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백성들의 간난과 공공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이런 때에 배령하는 것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일은 바로 속절로서 상전에게 주물을 올려야 하니 이날에 행차하는 일이 어떠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배령하는 일을 잠시 늦추어 백성들의 폐해를 덜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나 역시 백성들의 폐해를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량이나 도로를 수리하는 일과 전지의 개체를 피해 여부를 살펴보게 하였다. 지금 대신들이 아래 내용을 듣고 보니 매우 합당한 말이다. 농사가 극심한 흉작이 아니라면 조그만 패단이야 염두에 둘 필요가 없겠으나 올해는 기근이 너무 극심하여 백성들의 폐해가 틀림없이 많을 것이다. 배령을 중지하라.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29일인 신미 세 번째 기사. 회인수 이정의 아들 이장국이 상언하을 배사에 내리면서 일렀다. 그의 아비가 상시 미친병을 앓는 까닭에 요망하고 망명스러운 말을 많이 한다고 했으니 이는 반드시 아비의 죄를 벗기고자야 그렇게 아뢰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언사는 잘못 자기 아비를 비방하고 헐뜯는 데 가까우니 사체에 매우 부당하다.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이니 근부에 이르라. 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29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유생을 정강하였다. 그런데 승지 이귀령과 이현보가 부표한 대문을 유생들에게 누설시켰다. 승지 조방은 이환 윤인경이 그 사실을 알고서 말하기를 부표는 당연히 비밀로 해야 할 일인데도 유생들이 먼저 알고 있었으니 지극히 온당치 못한 일이요 고치지 않을 수 없소 하고 이어 이귀령과 이현보에게 말하기를 공들이 부표한 대문을 누설시켰다면 스스로 진달해야 할 것이요 하고 곧 승전색에게 입계하기를 청하면서 지금 내린 부표는 대문을 유생들 가운데서 이미 알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다른 책의 부표도 비밀이 누설되어 알려졌을까 의심이 되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부표를 개정하고 누설시킨 자는 서서히 개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이 현보는 아뢰기를 소신의 생각에는 신생원들이 입강할 때 모두가 불통하게 되면 채무가 없게 될 것이고 또 전의 규례를 들어보니 역시 서로 알려주던 것이 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여겨져서 자제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극히 황공스럽습니다. 하고 이 규령은 아뢰기를 현보가 부표한 대문을 유생들에게 미리 알려준들 뭐가 해롭겠는가 하므로 신의 생각에도 역시 잘못이 아니라고 여기고서 안면이 있는 유생들에게 알려주었으니 지극히 황공스럽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강독할 책의 대문을 다시 부표하는 것이 옳다. 유생들이 정강할 때는 반드시 전에 읽은 책을 아뢰어 낙점을 받아 강하게 하는 것은 유생들에게 어느 책 무슨 대문인지를 모르게 함으로써 책을 두루두루 읽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강살 대문이 누설되었으니 비밀스럽게 하는 의도가 없어졌다. 승지가 본래의 취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 이런 반드시 무리가 있을 만한 사건이다. 함부로 누설시킨 승지를 행공 추구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상이 선정전에 나아가 유생들에게 읽은 책을 강하게 하였다. 생은 박충호는 논의의 통을, 진사 연침은 대학의 통을, 생원 임호신도 대학의 통을, 생원 홍섬은 논의의 통을, 생원 주명원은 맹자의 약을, 생원 윤원형은 중용의 약을, 생원 임국평은 중용의 주를, 생원 유관은 대학의 주를 받았다. 그 나머지 7 사람들은 모두 불통을 받았다.
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29일 신내 5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수천 주 세붕이 전에 참시관에 의망되었는데도 병을 핑계로 부임하지 않은 까닭에 본부로 하여금 추국케 하였습니다. 그 뒤에 공함에 대해 답서를 오만하게 한 일 때문에 다시 판하여 추구하게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부가 또다시 공함을 발송하니 홍문관의 서리가 와서 그의 병세가 매우 위중하여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에서 인사불성의 상태였기 때문에 답서를 받아오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다시 답서를 보내라 재촉하였더니 노자들이 또 다시 이런 뜻으로 소지를 올렸습니다. 다른 권원이라면 불러오게 하여 그 병세를 확인할 수 있겠으나 이 사람은 바로 시종의 직위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중에서 시종의 병세를 살펴보면 전례가 없는 까닭에 마침내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까 때문에 판화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도 지금까지 추구하여 아뢰지 못하고 있으니 지극히 미안한 일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감히 계달합니다 하고 사관원은 아뢰기를 이후 개종은 전에 함경북도 병사로 재직할 당시 탐험이 끝이 없어 국민들이 이를 갈면서 벼르자 스스로 자신을 보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병을 칭따고 곧 재직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군단은 성질사에 임명되었으나 또다시 병이 있다하여 면제받았습니다. 현재 오의장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을 오의장에 임명하여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준다면 뒷사람들이 반드시 이 일을 구실삼아 구차스럽게 어려운 일을 면하려는 패단이 생길 것입니다. 더구나 탐욕과 잔인한 성품으로 백성들의 원망을 불러일으킨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기 파직하여 뒷사람을 권면시켜서 하니 전교하였다. 주세붕의 일에 관해서는 전일 함답에 그의 사경에 이르렀다 하였고 지금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면 전일 올린 함사가 거짓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사무가 두세 번씩 문책을 요청하고 있다. 병세가 만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닌데도 이같이 말하고 답사하지 않았다면 더욱 옳지 못한 일이다. 이 사람은 시종의 직책에 있고 또 참 외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오게 하여 병세를 살피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전에는 직질이 높은 사람이 병을 핑계하려면 의원을 보내어 병을 진단하게 했었다. 양 의사의 의원을 보내어 병을 진단하게 하여 아뢰게 하라. 이후 개정은 전에 성질사로 차출되자 대신들이 그가 병중에 있다고 아뢰므로 교체시켰고 함경북도 병사로 있을 때의 담화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제2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파직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29일 신미 6번째 기사 건부의 하억수 처 말정에 관한 공사를 내리면서 이뤘다. 왜 인수의 아들 이창국이 상은함에서 상인이라고 하였는데 창국이 만일 말정과 같은 어미에게서 난 형제라면 말정 역시 상인이다. 복비가 비록 자기의 계집종이라고 해도 상인으로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더욱 부당한 일이다. 만약 어미의 거상 중에 있다면 상인으로서 이같이 살해한 사연을 아울러 초사에 넣도록 하라. 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29일 신미 7번째 기사. 조방언이 아뢰기를 유생들이 정강할 책에 부패한 대문을 누설시킨 사건에 대하여 처음 그 일을 저지른 승지를 추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귀령과 이 현보가 동시에 멋대로 부패한 대문을 누설시켰으니 아울러 추구하소서 하니 선교하였다. 아랜대로 하라. 아울러 행공 추구하도록 하라. 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29일 신미 8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이 세손을 만포진에 전가 입거시키는 일은 이미 공사로 처리되었습니다. 건부 당상과 조정의 의견을 들으니 세손은 심중을 헤아리기 어려운 사람이라 합니다. 만포진은 야인들이 옥내하면서 무역을 교통시키는 곳이니 만일 이 사람을 그곳에 보낸다면 배단을 일으킬 듯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29일 신미 9번째 기사. 밤에 남방에 불같은 온기가 있다. 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1일 임신 첫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안종탄 6의 변명륜에 대한 일은 보통 사람의 공사와는 다르니 속히 계복을 아뢰라.
전조실록 60건 중종 23년 3월 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유생의 정강 단자를 내리면서 일렀다. 이번 정강에서 통을 받은 예의 사람에게는 한승씨나 향씨를 볼 적에 이 분을 가산해 주도록 하라. 전조실록 60건 중종 23년 3월 2일 개이후 첫 번째 기사. 금부가 아뢰기를 부인이 투기로 주의를 받은 경우에 대해 전례를 상고하였더니 신수린의 처 아기가 어찌 투기한 주의 때문에 헛옷을 입히고서 장100의 형을 집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신수린의 처의 경우는 혹독한 형벌로 사람을 죽였는데 반하여 하억수의 처는 쇠칼로 사람을 살해하였으니 사건의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 일을 전례에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 금일 말정의 노자가 올린 소지에 주인 이씨가 현재 임신 중이므로 지금의 형을 집행하게 되면 혹 생명을 잃을까 두렵다 하므로 즉시 의녀를 시켜 진맥하게 했더니 임신한 지가 지금 8개월이나 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혹독한 형벌로 사람을 죽인 것과 쇠칼로 사람을 살해한 일은 그 죄가 다를 수가 없는데도 금부가 전례에 적용시킬 수 없다니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말정 역시 헛옷을 입히고서 장부를 집행시킴이 마땅하다. 다만 임신한 지 8개월이 되었다니 지금 장형을 집행할 수도 없고 또한 오래 구금시켜 놓을 수도 없다. 부인은 도망할 이치가 만무하니 보증인을 세워 방면해 주었다가 해산한 날로부터 100일이 지난 뒤에 장형을 집행하도록 하라. 또 말증이 투기 때문에 쇠칼로 계집종을 살해하였으니 이 일은 명교에 관계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지압인 진사 하억수는 참으로 무식한 자에게 견딜 수 없는데도 능히 자신의 집을 다스리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더구나 상중에 있으면서 임신까지 시켰으니 이 일 또한 부당하다. 하억수는 전지를 받들어 추구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삼공이 함께 아뢰기를 안종탄, 변명륜, 유계 등의 사건에 대해 지만 취초를 받지 않고 결안하여 상복하는데 이는 전례가 없으니 지금 새로 예를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아니 찬교하기를 당초 내 생각에도 일제에 해당되는 사람을 자백받지 않은 채 조율하는 것을 부당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랜대로 윤화에 형처하게 했었다. 그러나 종탄 등이 형장을 참으면서 자복하지 않기 때문에 죄상을 자복받지 않고서 조율한 전례의 유무를 금부에 하문하였던 바 이 안세에 일어서게 하였다. 남쪽 연해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외구에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병사로 있던 이 안세가 그 일 때문에 일죄에 자죄에 되었으나 특명으로 사형을 면제시켰었다. 대저, 종탄 등의 죄는 조정의 의논도 역시 일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시추로 조율하게 하여다가 개복할 때 좌우와 의논의 사형을 감하려 했다. 그래서 상복할 공사를 윤허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 안세의 경우는 당초 조율하여 입게 할 때 이미 사형을 면제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종탄 등의 죄에 대해 결국 사형을 감해 줄 것이라면 비록 상복하지는 않았다 해도 사형을 면제한다는 것으로 부표를 고침이 어떻겠는가. 다시 물어서 아래라 하며 회개하기를 안종탄 등의 사건에 대해 이미 취초에 의해 결란하였다지만 이것은 상께서 짐작하여 처리하는 데 달렸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사형을 면제할 것으로 판부하라. 전조실록 60건 중종 23년 3월 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승지 등은 후설의 직책으로 왕명을 출합할 때에 진실로 삼가고 조심해야 할 것이요 조금이라도 사정을 행사하여 하게 되면 폐단을 끼침이 매우 크게 됩니다. 지난달 29일 유생들이 청강할 적에 이규령과 이현보 등이 강서할 대목을 유생들에게 누설시켜 자신들의 사정을 이룬 사정이 이미 드러났으니 하루라도 금밀한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먼저 파직시키소서. 다른 성지들도 한문 안에 같이 있었던 바 천부한 강수를 누설시킨 일을 몰랐었다고 할 수 없으니 먼저 채직시킨 다음 추구하소서. 또 이 귀령은 공함에 대한 답서를 보냈다 한림을 시켜 전달했다 하니 그 한림 역시
추구하여 주를 다스리소서. 한림은 바로 검열 민세량이었다. 이 일은 즉시 계달해야 하겠지만 그는 세계 때문에 이제 와서 아랍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승지 이규령과 이현보 등이 강사할 대목을 누설시키는 이 일은 이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여 벌써 추구하라 했다. 이제 공함을 보지도 않고 먼저 파직시키는 것은 매우 불가한 일이다. 하물며 이규령과 이현보 등은 승지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자들이매랴 반드시 정강의 규례를 알지 못하여 이 같은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승지 곧 조방은 이황 윤인경을 말한다. 그들은 강살 대문을 누설한 일에 대하여 이미 그것이 그르다는 것을 알고 즉시 추구하기를 청하였으니 미리 채직시키고서 추구함은 불가하다. 하림은 아랜대로 추구하라. 하매 헌부가 다시 아뢰기를 이 기령과 이 현보 등은 벌써 지만 하였으므로 율문을 조사해보니 그 죄가 가볍지 않아 자연히 죄를 받게 될 줄을 신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강할 때 대문을 누설시키는 일은 신밀히 하는 뜻이 전혀 없었고 또 이 규령과 이 현보 등은 그들의 자제들 역시 정강 유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더욱 근신하여 비염해야 할 터인데도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정을 행한 저희가 이미 드러났으니 진실로 하루라도 후설의 직책에 둘 수 없습니다. 추구하소서. 다른 성지들도 역시 한문 안에 같이 있었으니 누설시킬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채직시킨 다음 추구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이규령 등의 일은 추안이 나온 다음이라야 그 정상을 알 수 있으니 먼저 파직시킬 수는 없다. 다른 성지들도 비록 같이 있었다 하나 당초부터 서로가 의논한 일이 아니므로 즉시 채직시킨 뒤 추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3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특징간 손중돈이 아래기를 근래 인물이 부족한 까닭에 정의 골원이 3명이나 생겼습니다. 즉 홍문관 전원 교리 정자의 자리는 빈지가 오래되었지만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적 6, 7명도 골원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학에서 오랫동안 별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조정조에서 관직을 만들어 업무를 분담한 의도는 일을 나눠 맡기려는 것이다. 그런데 골론이 매우 많다고 하니 이는 심히 부당한 일이다. 인물이 부족하다는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냐. 인재란 다른 시대에서 빌어올 수가 없으니 비록 인재가 부족하더라도 형편에 맞춰 옮겨 쓰는 것이 옳다. 근자의 문신으로서 수령이 된 자가 매우 많은데 이는 잔업을 소복시키려는 것이다. 때문에 문신을 골라 임명한 것이다. 문신을 의례 수령에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직에 기용함에 있어 인재가 매우 부족한 상태다. 사관에서 전조를 별천하면 전례대로 개청하라. 그러나 대신들이 전부터 이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으니 아마도 그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겠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간원이 또 아뢰기를 유계정은 북도병사로 재직할 때에 탐호한 짓을 하여 폐해가 군민에게까지 미쳤을 뿐 아니라 도처에서 재물을 긁어 모으느라 탐욕스럽고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 국사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까닭에 탐호한 풍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속기 파직시키소서. 생지 이 기령과 이 현보는 상을 가까이에서 모으심으로 비록 작은 일이라도 마땅히 조심하고 삼가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정강할 때 부패한 대문을 은밀히 누설시켰으니 그 죄가 작지 않습니다. 대저 여성들의 정강에는 대부분 언전을 내릴 때가 많기 때문에 사정으로 누설시키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합니다.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구하소서. 다른 성지 조방은 이환, 윤인경 등은 비록 이 기령 등이 누설시킨 사건을 먼저 아뢰어 부표를 바꾸게 했으나 한문 안에 같이 있으면서 누설시킨 사실을 처음부터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 막지 못하고 그 사건의 꼬투리가 환히 드러나 숨길 수 없게 된 뒤에야 부득이 계달하였으니 속히 채직시키소서. 오는 13일은 바로 회시를 여는 날입니다. 문과 시험장 3곳과 무과 시험장 2곳을 본사 관원들이 마땅히 왕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관은 헌납인 김기가 어제 어버이의 병 때문에 정사하였습니다. 시험 날짜가 임박하여 반드시 때맞춰 참석할 수 없을 것이니 퇴직시키시고 다른 관원을 뽑아 대신 임명하셨사니 전교하기라. 이 기령과 이 현보는 반드시 규례를 잘 몰라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만약 알면서 그랬다면 반드시 저들끼리 은밀히 알렸을 것이다. 어찌 할림을 시켜 알렸겠는가. 때문에 그들의 죄는 태평 50으로 판부하고 현직에서 해임시켜 다리 서용할 것이요 파직시킬 수는 없다. 다른 승제들은 같이 있었지만 부당함을 알았기 때문에 즉시 아래에 부표를 바꾸게 했으므로 행공 추고하게 하였다. 그 사겸은 채차시키라. 유계정은 특별히 드러난 일이 없는데 파직시킴은 너무나 지나치니 오위장만 재직시키라. 김기는 채직시킬 필요가 없다. 전에는 양사 가운데 일사의 관원에 유고가 있으면 어느 한쪽의 관원이 혹 독참할 때가 있었는데 시장에 들어갈 때 유고가 있어도 역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여겼었다. 그러나 한 관원이 독참할 때가 있었는가? 전례를 상고하여 아래라 하였다. 이 장길의 일도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4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이조 판서를 별천하게 하고 싶다. 대신과 의논하라.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이날은 대전의 탄신일이지만 공중의 뜰이 젖어서 하례를 중지하였다. 예조에서 각도의 박물과 하전을 낼 전에 진언하였고 종제들과 승지 사관이 문안드렸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었다. 별천은 대전에는 없고 근래에 시행해 왔습니다. 전적의 권원이 많다고 하나 이조에서 마땅히 형편에 따라 옮겨 차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 이외의 일은 신들이 감히 아랠 수 없습니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5일 병자 세 번째 기사. 간원이 아래기를 일기를 상고해보니 김연년 별씨의 이청이 사관으로서 시장에 들어가야 할 즈음 마치 병을 앓자 곧 재직시키고 박헌으로 대신하였는데 서로 모일 겨를도 없이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리에 합당치 않은 듯합니다. 시험장은 중요한 것이니 양사의 관원들이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김기를 채직시키셨으니 전교하였다. 채직시키라.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5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또 간원이 아뢰기를 유계정은 오이장만 채직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전에 북도 병사로 채직할 때 인심이 이반하자 스스로 보존하지 못할 줄 알고 병을 칭탁하여 채직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북도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분개하여 이를 갈고 있고 심지어 동료들까지도 모두 침을 뱉으며 비루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정의 반열에 둘 수 없습니다. 속히 채직시켜 다른 사람을 징계시키소서 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5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온성부사의 망단자를 내리면서 이르기를 참망된 자는 모두 서울에 있는 위장이다. 병조와 의논하여 경직이나 외직을 논할 것 없이 합당한 당 하관은 모두 의망하도록 하라 하고 승지의 의망단자를 내리며 일렀다. 박광영은 비록 송서하였으나 이것은 품직을 올려준 것이 아니므로 특별히 의망하게 하였고 남세웅 역시 특별히 더 의망하게 했으니 이 사실을 알라.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5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박광영을 승정은 우부승지에 남세웅을 동부승지에 정만종을 사관은 헌납에 제수하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생원 박중원과 진사 윤침 등을 방방하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한 참판 윤희인 참의 송숙건 참지 김선 등이 군기에 가는 단자를 가지고 입계하기를 조정들이 정토 한때를 살펴보건대 세종조 적에 여연의 변민들이 야인에게 잡혀만 갔을 뿐이었지 장수가 살해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야인들에게 수모를 받기가 지금보다 심한 때가 없으니 나라 사람치고 어느 누가 통분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더군데 변방의 백성들도 모두들 치욕을 싣고자 한다 합니다. 지금 국가의 병력이 너무 부족하여 대대적인 동원은 못하겠지만 변장이 해를 입은 사건은 문책하지 않을 수 없기에 신들이 감히 저희들의 의견과 들은 일들을 함께 써서 아랍니다. 또 절도사가 만포첨사와 함께 사미의 주장을 만포진으로 불러 근래 우리나라에서 너희들을 대우할 때 성의를 다하여 피차의 구비를 두지 않았다. 그래서 전일 변장이 다른 지경으로 가 있을 적에 경계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병기도 지니지 않았었다. 그런데 너희들 관하에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 의심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노략질을 자행 우리의 첨사를 살해하고 다수의 인마를 노력하여 갔으니 부득이 군대를 동원해 너희의 주의를 문책하겠다. 그렇게 되면 형세가 어쩔 수 없이 확대되어 죄 없는 사람까지 다 다치게 될 것이다. 지금 노략질하고 첨사를 죽인 사건을 너희가 어찌 몰랐겠는가? 국가에서 너희를 대우하는 은혜를 저버림이 크다 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무라고 책망하게 하소서. 만약 그들이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하면 또 너희가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러한 짓을 한 사람을 너희는 반드시 알고 있을 터이니 마땅히 사로잡아 정죄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죄책이 너희에게까지 파급될 것이니 너희는 이를 잘 처리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라 하도록 선유하소서. 그리고 이런 내용을 함경도의 성 밑에 사는 야인들에게도 아울러 잘 다이르게 하소서. 그리고 너희들 또한 삼위 야윈과 서로 통교하고 있으니 만포에서 변장을 죽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지고 와서 고하라 하소서. 이 소문에 의하면 저들이 만포에서 장수를 살해한 뒤 변방의 군졸들이 통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모두들 겨울철에는 날씨가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쌓이는 탓으로 손발이 얼어터져 운신할 수가 없지만 4, 5월 소목이 성장할 때면 저들이 있는 곳을 출입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때 네이지의 군사들은 각 진보에서 성을 지키게 하고 강가에 상하에 있는 토병들을 가려 뽑아 저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 만포에서 노략질한 자들을 사로잡고자 한다 하니 이러한 뜻을 절도사에게 효유하여 그때그때 헤아려서 시행하게 하소서. 3. 변방의 성에 있는 군주들이 모두 4, 5월에 저들의 지역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신들의 뜻 또한 연변에 있는 도병들 중에 용감하고 씩씩한 병사를 고르면 4, 500명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 활이나 말이 없는 사람은 절도사가 형편에 따라 마련하여 지급하게 하소서. 그런 다음 100여 명으로 한 부대를 만들기도 하고 50명으로 부대를 만들기도 하여 형세를 살펴 편리한 때를 이용 길을 나눠 출입하면서 혹 그들이 가옥을 불태우기도 하고 혹 농작물을 밟아버리기도 하고 혹 인물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저들이 편히 쉴 수 없게 만들면 비록 군대를 많이 동원하여 문제하지 않더라도 저들은 반드시 공경에 빠지게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 국가는 헛되이 소모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 오자스가 오나라의 삼군을 거느리고 초나라를 칠 때 고영 평진이 강남에는 띠집이 많으니 몰래 첩자를 보내어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지르고 저들이 다시 집을 짓거든 또다시 태워버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병가의 유책입니다. 절도사에게 때에 따라 헤아려서 시행하게 하소서. 4. 변방의 경보가 수그러질 즈음에 무사들 가운데서 주의를 짓고서 충군된 자들은 모두 만포 등 방어가 긴급 요한 곳으로 보내어 공을 세워 속죄하게 하소서 하니 선교하였다. 병조가 서게 한 뜻은 병조 혼자만의 계책이 아니라 온 조정의 의견으로 아른 것이다. 야인들이 저지른 것은 지극히 통분스러워 조정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분개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누군들 곧 저들을 토벌하여 우리가 당한 지옥을 씻으려 않겠는가. 다만 나의 의견은 저들이 난을 일으켜 우리의 변장을 살해하였으니 반드시 우리 군대가 정벌하러 오리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이런 때 변방의 굶주린 병사들을 저들이 있는 곳에 들여보냈다가 또다시 패배하여 욕을 당하게 된다면 훗날 변방의 일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베의 군대를 움직일 수 없는 점이다. 마땅히 군량을 저축하고 시일이 오래되어 저들의 마음이 해이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 시세 또한 풍년이 든다면 군대를 대대적으로 일으켜 문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형편으로는 아마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듯하다. 하지만 후일 정부와 비변사가 골정에 모일 때 광범위하게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또 그 가운데 한 조목에 이르러 변방의 경보가 좀 수그러질 때에 무사들 가운데서 주의를 짓고 충군된 사람은 일체 만포진 등의 방어가 시급한 곳에 보내라 한 말은 다시 의논하지 않더라도 병조가 스스로 이와 같이 처리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한 공을 세워 속죄하게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죄를 지은 무인이 충군되었으면 비록 공을 세워 속죄하게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들 있는 힘을 다하여 속죄받기를 힘쓸 것인데 입법까지 할 필요가 없다. 국가에서 만약 이 때문에 입법을 하게 되면 공을 좋아하여 이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필히 늘어날 것은 물론 변방에 더욱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다. 이 일은 시행할 수 없을 듯하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6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려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6일 정축 네 번째 기사 귀성부사 유상령이 상소하였다. 신이 압록강가를 출입한 지가 지금까지 8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설색의 기묘함과 정로의 허미에 대해 거의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신이 그런데 지난번 만포진 진장의 병이 위독하여 그 진을 임시로 지킬 때 저들과 여러 번 접촉하면서 보고 들은 바에 의해 그들의 실정을 갖추어 살핀 결과 그들은 은혜와 신의로서 교화시킬 수도 없고 또한 위험으로 복종시킬 수도 없습니다. 요컨대 은혜로 결석시키고 위험으로 두렵게 해야 할 뿐입니다. 지금 서호들은 만포진을 기순하는 장소로 활용하면서 어염과 면포를 받아간 것이 이미 많은데도 도리어 언덕을 저버리고 이곳의 허실을 엿보아 살피다가 우리 장사를 죽이고 우리 백성과 가축을 잡아갔으니 이는 근거에 없던 변란입니다. 그래서 전하께서는 서쪽 변방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되었으니 인신된 자 어느 누가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반복해서 헤아려 보건대 만포진의 적이 어찌 완산 적하의 자식 삭시 사을 통계뿐이겠습니까? 이동아 마아 을두의 무리들은 서로 혼인을 맺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그들의 고변은 잠옷 성심을 다한 듯 하나 전번 어느 날 건너편 길목에 잠복하여 우리의 틈을 엿보았던 적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통보해주지 않은 채 노략질한 상황을 범범하게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아가 죽지 않았고 마아 을두는 근래 이 산 건너편에 살면서 제 스스로가 먼저 그 화를 입을까 의심하여 완곡한 말로 와서 고변함으로써 뒷날의 문책을 면하려는 수작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저들의 죄악이 이미 크게 드러났으니 급히 격파시킴이 옳을 것 같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강계에 구류되어 있는 저들의 공사를 북도에 전유하여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 수연하게 하소서. 그리고 5월 16일쯤 달이 밝고 초목이 무성할 때 타도에 수고를 끼칠 필요 없이 본도의 정병 450인을 선발하여 길을 세 길로 나누어 각 150명을 보내되 100명으로 후군을 삼고 50명으로 선봉을 삼아 밤을 타고 진격하여 적의 소굴을 나누어 보위 분리에 습격하고 즉시 우리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면 장노를 생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이웃들도 구원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우익을 잘라서 마음을 두렵게 하고 위축시키면 우리들의 치욕을 씻을 수 있으며 뒷날 대대적으로 정발할 계책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공교로부터 만포의 편란에 이르기까지 저들은 궁시를 사용하지 않고 잔금으로 이의를 얻어 우리 국가를 용맹이 없는 급쟁이라고 여겨 시랑과 같은 마음을 더욱더 멋대로 부리고 봉체의 독을 마음대로 품고 있으니 장차 뒷나라의 걱정거리가 될 것은 물론이고 변방 백성들의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내지의 목책을 철거하여 변방에 옮겨 설치하고 전일에 출입을 금지했던 땅에 농사를 짓게 허락해 준다면 나무숲은 자연 없어질 것이고 백성들의 양식은 넉넉 여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만일 우리의 지역으로 침입해 오면 가까이 있는 인근의 진보에서 서로 구해주고 먼저 자피선을 격파하고 나서 험지에 응가해 협격하면 내지에 있는 적들은 바로 새장 속의 새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도둑 같은 모의를 거의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6일 정축 5번째 기사. 경계 양주에 서리가 내렸고 황해도의 서흥 수 안에는 구름도 없이 천둥 쳤다. 구름도. 정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7일 모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장계문, 정은, 이찬이, 이규령, 이헌보, 이장길의 일을 아래고 이찬이 또 유계종의 일을 아래였다. 그러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영사 정광필이 아래기라. 요원점사 원세상, 원성판관 최준명은 인물이 잡혀갔음이 분명한데도 지금껏 매를 견디면서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지의 내용을 보고 일 죄에 저촉될까 두려워 이처럼 매를 견디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을 일죄로 논한다면 반석평, 함경도 병사는 역시 그 직책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례에 의하면 비록 인물이 잡혀갔다 해도 만약 적을 사로잡은 공로가 있으면 죄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많지 않은 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소굴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적을 만나 병사들이 포로로 잡히는 일이 발생하였으니 이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적을 한 사람 생포했으니 만포진의 사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변방의 사건이 발생, 무죄를 갖춘 사람 하나도 얻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들의 죄가 만약 일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 상계사 스스로 결단을 내리셔 충군으로 정죄하여 형장 아래서 잔상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안종탄 등 세 사람의 사건은 조정의 의논이 일주의가 아닌데 자주 형벌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시추로 조율하였다. 그 뒤 정부에서 자백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상복하기는 어렵다고 한 까닭에 다시 사형을 감함으로써 판부하였다. 원세상 등의 일은 진실로 일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마땅히 죄상을 자복받은 다음에 조율해야 할 것이므로 가형하도록 해야 하였다. 과연 무수히 가형하면 생명이 끊어질까 우려스러우니 마땅히 짐작해야 하겠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이제 대컨대 평안도는 군사가 조잔해지고 해 있고 군량 또한 텅 비어 있다 하니 문주할 군대를 가베이 동원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4년 동안이나 그 치욕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듣건대 천도에 소속된 역의 마필이 대부분 지쳐 죽었기 때문에 군기를 빨리 알려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역마를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니 진실로 우려가 되는 일입니다. 어천도 찰방 이수철은 비록 쓸만한 인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잔패가 너무 심한 상태이니 어떻게 곧 회복시키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병사나 군관 등이 왕래할 적에 모두들 군마를 타면서 실을 수 없는 화물까지 무수히 싣고 오기 때문에 역마가 더욱 지쳐지고 갔습니다. 장근대 병초로 하여금 본도의 공문을 발송하여 자빈들이 함부로 역마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하게 하소서. 또 그 가운데 쇠잔한 역마는 모두 출세하게 하여 파악한 숫자를 아뢰게 하소서. 그리고 당분간 여기에 있는 말 30匹를 우선 들여보내게 하고 풀이 무성할 때까지 미리 사육시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평안도 가격들이 회복될 동안 각 목장들의 말들을 제격함이 마땅하다. 다만 목장의 생말을 곧바로 훈련시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니 우선 사복시의 마필로 숫자를 맞춰 들여보내는 것이 과연 옳겠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대저 평안도에 이른 이곳에서는 헤아리어 조처하기가 어려우니 모름지기 지위와 명망을 아울러 겸비한 이에게 일도의 일을 모두 맡겨 각별히 조처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릇 역로의 패단과 군사의 무기와 군량 등 조처해야 할 이들이 매우 많으니 가을 추수를 끝낸 뒤에 중신을 파견하여 이를 살펴서 조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조만간에 문제하는 군대를 동원한다면 병사가 당연히 먼저 대척하게 되므로 조정에서는 벌써 조윤손을 병사로 골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무반 재상의 숫자가 적으니 오른쪽에 널리 의논 무반 가운데서 두 선의 사람을 특별히 각별히 타경하여 위망을 양성시켰다가 유사시에 기용하는 것이 온편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등속의 일을 상께서 유의하시어 있지 마소서. 또 비록 군대를 일으키고자 하지만 지금은 바야흐로 온 나라의 기근이 들었으니 가베이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루 이틀 사이 군대를 일으켜 정벌하러 갈 것이다 한다 합니다.
이 때문에 소동이 일어 하삼도에까지 파급돼 온통 시끄럽다 하니 이는 반드시 어떤 경박스러운 사람이 먼저 말을 조작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켰기 때문입니다. 인심이 먼저 동요되는 일은 역시 매우 부당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병조에서 서게한 사건은 마땅히 정부와 비변사가 골정에 모이는 날 의논하게 하라. 다만 이 일은 가벼이 일으킬 수 없다. 그러나 곧 처결할 수 없다는 뜻을 병조에 말하라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심사선이 해를 입은 원인을 이미 원계체로 하여금 주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계체 혼자 어떻게 그 사건의 정상을 능히 알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듣건대 통분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합니다. 그 당시 같이 있었던 공관들은 마땅히 일제로 논지하여 변방의 백성들에게 후퇴하면 반드시 주군이 있는 힘을 다해 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줘야 합니다. 이들은 도망친 장상이 환히 판명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자백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이는 지극히 증오스러운 일로 징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지사 홍숙은 아뢰기를 덕근대 심사순이 해를 입던 날 송인강, 이어 김중견 등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뜻밖의 저희 아인들이 돌격해 왔다고 합니다. 그때 사순이 인강 등에게 일이 급박하여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니 다같이 맞아서 화를 쏘는 것만 못하다 하였으나 인강 등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합니다. 사순이 큰 소리로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끝내 구원하지 아니하여 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니 이같이 통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듣건대 저들은 꼭 홍막대기를 가진 자도 있고 들으는 칼을 가진 자도 있었지만 궁치를 가진 자는 한 명도 없었다니 인강 등이 만약 힘을 합쳐 활을 쏘았더라면 아마도 저들을 퇴각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도망하고 말았으니 모름지기 군율로 다스려 사람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함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광필은 하래기를 사손이 해를 입을 당시에 그의 구종인 천동이 마침 숲속에 엎드려 그 광경을 자세히 보았다 합니다. 저 적들이 사손을 에워싸고서 협박하여 옷을 벗게 할 때 사손은 구원할 사람이 이르기를 바라고 옷 한 가지를 벗을 때마다 목을 빼어 바라보았는데도 옷을 모두 벗길 때까지 끝내 구원할 사람들이 오지 않아 결국에는 해를 입고 죽었다고 하니 더욱 통분스럽습니다. 바야흐로 저들이 사손을 살해할 때 강 아래에 있던 군사 세 사람이 병고가 생긴 줄 알고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들자 적들은 바로 도망갔는데 우리 군사들에게 포로가 많이 생기지 않은 것은 오로지 이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인강은 무반중에서 무죄가 있는 사람이니 만약 그때 달려가 구원하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야 이르렀겠습니까? 비록 그의 죽음을 구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저들 한두 사람은 잡아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과 주고 당하고 있는 자들은 사선을 구원하지 않은 형적이 반연한데도 그들이 지은 죄가 중대함을 알고서 죽기로 한정하고 매를 맞고도 불복하고 있으니 너무도 지나치다고 봅니다. 경찰관 원 개체는 어떻게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자복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홍숙은 아뢰기를 그 당시 심사선의 방지기가 적의 병고를 듣자 즉시 방에 놓아두었던 궁전을 유진 군관과 군사들에게 내어주고 속히 달리가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군관 백거출한 자는 말바국에 쇠를 끼운다는 구실로 고의적으로 미루면서 바로 달려가 구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자의 처사는 너무도 통심스럽습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이자들은 비록 일주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땅히 변방 먼 곳에 충군시켜 공을 이룬 뒤에 석방해 줌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송인강은 현재 추국 중에 있다. 그 나머지 추구해야 될 사람들도 잡아들여 추구하라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잡아들여 추구할 것이 없이 그곳에서 자백받아 형벌을 집행하여 변방 백성들에게 국법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줘야 합니다. 오히려 송인강을 내려보내어 형벌을 집행시켜야 되는데 더구나 그곳에 있는 사람을 잡아오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차는 아뢰기를 백거추의 이런 사중에서도 또한 들었습니다. 즉 사손의 방지기가 병고를 듣고서 바로 활과 화살을 내어 거추에게 건네주고 빨리 달려가 구하게 하였는데도 오히려 말 발굽에 쇠를 끼운다는 것을 구실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궁전은 바로 관의 물건이니 마땅히 장부에 기재한 뒤에야 가져갈 수 있다 하면서 미룬적
미기적 그린 채 곧 달려가 구원하지 않았다 합니다. 사순이 해를 당한 것과 만부진과는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곧장 달려가 구원했더라면 사손을 죽음에서 구하지는 못했더라도 다수의 인물이 어찌 저들의 포로가 되었겠습니까? 모름지기 변방에서 그들의 죄를 집행하여 변방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게 하소서. 또 송인강의 이러한 조정에서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감추고 숨길 수 없는 일인데도 지금까지 불복하고 있으니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혹시라도 생명을 잃게 되어 형벌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후인들을 징계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광필은 하래기를. 성인강은 현재 조옥에서 추국하고 있습니다. 이역, 김중견 등도 승복하지 않고 운명한다면 명백히 형벌을 집행하지 못할 듯하니 속기 정상을 캐내어 계문하라는 뜻으로 경차관에게 하사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업 등은 과연 그곳에서 자백을 받아 형벌을 집행시킴이 마땅하다 하며 이 찬이 아래기라. 지난번 수찬 주 세붕이 병이 위중하여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함에 대한 답사를 보내지 못한 사건을 헌부가 계달하자 상께서는 양의원을 보내어 양의사 의원을 보내어 그의 병을 진단하게 하였습니다. 근래 사대부들이 대부분 실상이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미는 패단이기 때문에 상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허문가는 바로 유학에서 시정하는 신하들이니 직질이 낮다고 하더라도 맡은 임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임무를 맡기기에 합당치 않다면 그 직책에 두지 않아야 할 것이요. 이미 그 직책을 맡겼으면 신이로서 대우에 존중하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그 직책에 있는 자들도 맡은 임무가 지극히 중하다는 사실을 알아 처신을 삼가 염치로서 자신을 독려할 것입니다. 중용, 구경에 군신들을 친히하고 사랑하면 선비들이 보답하는 예가 가중된다 한 말은 이를 일컫는 것입니다. 어찌 불신하는 신말이를 보이시어 의관에게 병을 진달 그 허실을 살피게 하십니까? 하니 상이 일렀다. 주 세붕에게 의원을 보내 병을 진단케 한 것은 그를 불신하여 한 일이 아니다. 헌부가 와서 만약 보통의 관원으로 참 외일 경우는 불러오게 하여 병세의 실상을 살필 수 있겠으나 이 사람은 바로 시종의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였고 내 생각에도 병시 재상이나 종친이 병중에 있으면 의원을 보내어 병세를 살펴왔기에 의원을 보내어 병세를 진단하라 명하였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찬교하였다. 송인강의 사건은 사죄라 하더라도 죄상을 자백받지 못하였는데 바로 상복해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임을 전에도 역시 의논한 적이 있었다. 인강은 마땅히 자백을 받아낸 뒤라야 법에 의거 처형할 수 있으므로 형문을 3번이나 제가 해주었다. 그런데 오늘 경륜에서 대신들은 평안도에서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은 죄상을 자복받은 다음 변방에서 형벌을 집행케 하여 국법을 보여주는 일이 마땅하다고 한다. 그러나 송인강은 지금 매를 맞고도 불복하고 있다. 이러다가 만약 매를 맞고 죽게 된다면 명백하게 형벌을 집행할 수 없을 것이니 자백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변방에 내려보내어 군법을 시행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반드시 자백할 때를 기다려 상복한 다음에 내려보내야 하는지를 정부와 의논하라. 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7일 무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려였으나 윤화하지 않다. 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7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7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이날 안종탄, 변명륜, 유계에게 장일백의 형을 집행하고 먼 변방에 출근시키다. 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7일 무인 일곱 번째 기사 경기 양주에 서리가 내리다. 중종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장광필의 의논 드리기를 무릇 사죄에 대해 죄상을 자백받지 못했는데도 죄를 결정하는 식의 고투리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송인강의 사건은 심사순이 해를 입을 때 사손의 명령을 듣지 않은 채 모두 도망치고 전혀 구원하지 않아 사손 혼자 해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변방 백성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조정에까지 소문이 퍼져 속이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만 스스로 그 죄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도록 불복 오히려 사손에게 그 죄를 돌리고 있으니 그 장상이 모질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과 군관인 김중견 등이 모두가 장하에서 죽을 작정으로 끝까지 불복한다면 군유를 시행하지 못하여 뒷사람을 징계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행은 의논들이기를 만일 그 당시에 군법으로 논했더라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주문하였으나 죄상을 자백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군율이 막중하다고 하더라도 옥사를 논하는 법 역시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한번 그 꽃들이 열게 되면 뒷날에 준례가 될까 우려됩니다. 하고 홍수군 의논들이기를 인간이 스스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조옥에서 국문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승복하지 않고 있으니 바로 향옥에 보낼 경우 끝내 그 정상을 밝히지 못할 듯합니다. 장하에서 죽는다면 그만이지만 끝까지 그 죄를 구명하려면 법에 의하여 상복한 다음 외방에 보내어 처결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긴급히 본 의논들이기를 무릇 옥사를 논함에 있어 진실로 자백받은 뒤에 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죄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사순이 회를 입을 때 인간이 도피하고 고나지 않은 정적이 이미 드러나 조금도 기미한 구석이 없으니 다시 신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기어이 자백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반드시 죽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지연시켜 결단하지 않다가는 지금처럼 변방에 커다란 일이 발생하고 있을 때에 군율이 엄정하지 못할까 우려됩니다. 하고 안윤덕은 의논드리기를 은강이 대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니 쉽게 승복하려 하겠습니까? 대적 군율은 조금이라도 변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강이 전후에 진술한 조사는 모두 거짓입니다. 신의 생각은 장복받지 못했다고 하나 빨리 변방에다 전형을 보내어 국법을 알림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였으나 상이 이행의 의논을 따랐다. 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8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8일 기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유계종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8일 기묘 네 번째 기사 경기 양주에 서리가 내리다. 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박홍린이 아뢰기를 근래에 보건대 군율이 해이된 것 같습니다. 송인강의 사건을 일일이 자백받은 뒤에 정죄하려 하시니 죄를 신중히 심리한다는 뜻이 지극하신 것은 생민의 복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다른 죄와는 같지 않습니다. 편장으로서 자기의 주장이 피살되는 것을 보고서도 도망치고 구원하지 않아 국가에 막대한 수모를 안겨주었으니 어찌 굳이 승복한 다음에 정죄하려 하십니까? 그들이 불행히 장하에 죽게 된다면 군율을 밝힐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강은 주장을 구원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수하러 나갈 때 병기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군율로 처결하야겠다. 다만 주상을 자백받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바로 뒷날에 폐단이 될까 하여 말하는 것이다. 나 또한 그 말이 합당하다고 여겼다. 때문에 끝까지 추국하게 하였다. 군율은 근래 과연 엄하지 못하다 하며 특징한 김당이 아뢰기를 송인강은 승복하기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형장 아래서 죽게 되어 군율을 보일 수 없을 것이고 만약 자백하지 않았는데 죄를 정한다면 반드시 뒷배단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신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백을 얻어내지 못하고 죄를 정하게 된다면 진실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경영관은 군율이 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주장이 그때 바로 군율로 논지했다면 그만이거니와 이제는 이미 추구하라고 명하였다. 그런데 자백을 받아 내지 못하였는데 죄를 정하는 것은 어떨런지 모르겠다. 일반적인 일로 보더라도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고 죄를 정한 예는 없었으니 반드시 죄상을 자백받은 다음에 죄를 정하도록 하라. 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유계종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9일 경진 세 번째 기사 경기 양주와 전라도의 보승에 우박이 내리다. 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1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황사우 장량 이기가 전의 일을 하렸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상이 영사 장순선을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어제 근부의 공사를 보건대 원세상은 일주의로 조율하였고 추의 준명은 차주의로 조율하였다. 그런데 대저 사주에는 상복을 위해 개복할 때 논의의 사형을 감면시켜 왔다. 그러나 전일 대신들의 논의를 듣건대 원세상은 저들이 일명생포해 왔으니 일제로 논의하는 것은 부당한 듯하다 하기에 사형을 감면해 주라고 판부하였다. 송인강의 경우는 범한 짓이 너무 커서 그저가 매우 중대하다. 현재 병에 걸렸다고 하니 차도를 기다렸다가 가영하도록 하라. 그러나 반드시 자백을 받은 다음 상복할 것이니 그 병세를 보아가면서 속히 주문하도록 하라 하며 순손이 아뢰기를 인강의 죄는 중대하여 속히 주문 자백 얻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의원이 인강이 전혀 음식을 들지 못할 기운이 너무도 떨어졌기 때문에 형신할 수가 없다니 병세를 보아 주문해야 합니다 하고 사우는 아뢰기를 성인강은 사손이 해를 당할 때 도망치고 권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너무 중대합니다. 일당 일죄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항차 적을 추격한다는 말로 거짓 꾸며 치보 조정을 기만한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다시 신문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정상이 모호하다면 자백을 받지 못하고 주의를 정하는 것은 과연 뒷날에 폐단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비록 그 도의 백성들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에까지 소문이 퍼져 사람마다 모두 이를 갈면서 통분해하고 있으니 비록 주의 상을 자백받지 못하였더라도 속히 법에 의거 죄를 정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렀다. 인간의 일에 대하여서는 처음에 그가 혼자였던 까닭에 구제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생각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다. 그 뒤에 듣건대 인간이 조방장으로 저곳에 들어갈 때 군기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니 이것은 큰 잘못이다. 그러나 즉시 군중에서 군법으로 논제했다면 가하거니와 이제는 이미 잡아들여서 추국하는 중이니 자백을 얻지 못하고는 곧바로 군율을 적용시킬 수 없다. 대신들의 논의도 역시 자백을 얻지 못하고 조율하는 일의 기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때문에 자백을 얻어내라 하였다. 속히 끝까지 신문하여 죄상을 자백받도록 하라.